자, SK 오션 플랜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저께도 분석이 나갔던 종목이죠. 자, 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자, 이제 풍력 쪽에 CS 온다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기관들이 이제 지들 마음대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비교를 여러 번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이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모멘텀이 되는 게 아니라 매각이 핵심 모멘텀이라는 얘기 쭉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정확히는 월요일 끝부분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매각 이슈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요. 자, 이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땡 하자마자 밀려 내려오고서는 바로 지금 감아들어서 N자로 지금 돌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저께 사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진짜 매수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그 진짜로 사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렸었죠. 이게 계속해서 이게 반복을 드려서 얘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시장의 오소독스 룰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먹히질 않는 시장이 됐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요, 그냥 오로지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수급이 있냐 없냐 이거 보고 들어가는 게 사실 이게 맞아요. 다 쓸모가 없죠. 계속해서 반복드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 한국 증시, 우리 증시가 세계 꼴찌하고 있을 때는 이 분기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걸 기록하고도 주가가 바닥에 있던 종목이 무려 300개입니다. 300개.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꼴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들어가리 다 그랬었죠. 2023년도에는 자동차 전체가 다 그랬었고요. 당장 현기차부터가 그러니까 2023년 우리 증시가 꼴찌할 때, 전 세계 꼴찌할 때 보자 이게. 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15조 2023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PR 4.67배를 잡고 있거든. 이러니 전세계 꼴찌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무슨 재주로 어떻게 전세계 꼴찌를 못 면하냐고. 이게 어떻게 면하냐고 이게. 이런 실적을 내고 PR 4.67을 찍고 자빠졌는데 무슨 재주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놓은 가장 대표적인 주체가 세계 최대 연기결합이라는 국민연금이 자국 증시에서 지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주식 비중보다 무려 30조를 더 때려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30조를 연기금, 국민연금이 때려 판 종목 중에 하죠. 대표적으로 때려 파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국 증시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연기금 지금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보여드리잖아요. 연기금이 지금도 단타만 치고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헤지펀드가 등장을 하고 난 뒤로부터 시작을 해서 헤지펀드 등장한 시로부터 점점 강화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세계 최대의 기금이라 그러는 연기금이 자국 증시의 주요 종목 전체에다가 다 이지라고 자빠졌는데 뭐가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아니고요. 실적이 진짜로 실적이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고 그렇다 그러면 옛날처럼 실적 좋은 종목은 다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현대차가 그 전에 계속 올라도 이런 흐름 보이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로 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면 2조 원 영업이익에서 15조 영업이익까지 이익이 지금 7배, 6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7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 그러면 2020년에서 물론 2020년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태 보자 이거야. 2020년에 이렇게 오르고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내렸어요. 작년에 여기가 이제 잠깐 반짝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슈 붙었을 때 요때 잠깐 올라 들어간 거 이거 말고는 기조적으로 지금 5년째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패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5년째. 자, 올해 1월 2일 첫 거래일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얘들이 어떤 식으로 게임을 벌이는지 이걸 이용하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세력이 어떤 마음을 먹고 거래를 하고 있느냐, 먹고 튀자는 거냐, 짧게 한 발로 먹자는 거냐, 조금 더 당기고 먹자는 거냐,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라도 그냥 연기금이 때려사면 그냥 올라가죠. 뭣도 아니라도 그냥 연기금 때려사면 올라가. 그리고 연기금이 때려 팔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뭐 이런 종목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빡 치고 올라 들어갔다가 깨졌다가 뻑 치고 올라 들어갔다가 스트레이트로 그냥 깨졌다가 이런데 뭐가 지금 실적이고 밸류에이션은 이런 게 뭔 쓸모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미친듯이 때려 사버리고 그 주가 끌어올리면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친듯이 때려 팔아버리고 이런 짓 하고 자빠졌는데, 그래서 이거 다시 들어오는 시점 돼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LS 에코 에너지를 노리는 게 낫다. 최근 이 아래쪽에서 얘기 드렸었잖아요. 빡치고 들어갔다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내려 팔았다. 이거 지금 무한반복하고 자빠졌거든요. 이거 연기금이 대부분의 종목에서.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얘기드렸던 겁니다. SK 오션 플랜트 다시 설명을 드리죠. 어제 드렸던 얘기. 자, 기존에 이 종목에는 이제 CS 윈드하고 이렇게 주가를 차이를 보는 거는 이 SK 오션 플랜트가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성이 대단한 성장성을 보여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자 이렇게 돼서 PR 22배 들어가죠. 그럼 CS 윈드 같은 경우는 종목이 지금 완전 개망하고 있냐 이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가 대부분 흐름이 똑같은데 2등주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1등주가 실적이 개망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죠. 똑같죠. 중간에 꺾어졌다가 턴어라운드 돼가서 턴어라운드 돼서 돌아 들어온 게 2023년이에요. 2024년 최대 실적이고요. 올해도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 꼬라지 보세요. 계속 내리죠. 필요 없다니까요? 실적이고 밸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예전에서부터 계속 10년 넘게 그래왔습니다만 특히 2023년 이후로는 더더욱 필요가 없는 장세가 됐어요. 뭔 필요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건 모멘텀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급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매각 이슈 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사전에 이미 주가가 매각 이슈를 반영을 하면서, 매각 이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매각 이슈라도 어저께도 보여드렸죠. 클래시스하고 HPSP는 매각 이슈 가지고 두들겨 패버린 케이스가 되고요. 여기는 매각 이슈 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겨서 매각 이슈 가지고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사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속 사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야. 결국에 기관들 같은 경우 뒤쪽에서 연락이 쳐가지고 어제 수급에서 이렇게 안 사고 있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렸을 때. 근데 결국에는 기관들 이렇게 눌려진 밑에서 또 왕창 받아가 버렸죠. 결국에. 그럼 이게 이 기관들이 왜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 때려 팔아가지고 이렇게 쳐 누르고 똑같은 매각 모멘텀인데 얘는 때려 팔면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때려 팔게 바쁘고, 그리고 이 SK 오션 플랜트는 왜 이렇게 죽도록 사는 것이냐? 왜 이렇게 죽도록 사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 들어가지고 때려 깔아 뭉개야 저 지분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블록딜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요 왜 계속 사냐라고 하면, 자 얘가 풍력이 아니라 조선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풍력이라 그랬으면요, 이게 조선 없이 풍력만이라 그랬으면 아이 주가 개박살났지. 잘 떨어뜨렸죠. HMM도 그랬고요. 떨어뜨려요. 블록딜하고 똑같아요. 블록딜 나온다. 대주주 물량의 큰 몫이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걸 받는 쪽이다라고 하면 그 블록딜 같은 경우 지금 블록딜 물량이 실제 장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냐고 아니잖아요. 블록딜은 장내 풀리는 물량이 아니에요. 시간 전 혹은 시간 후, 그래서 시간 외에서 서로 약속한 가격을 가지고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주가 자체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블록들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깨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깨지냐라고 하면 받는 쪽에 그러니까 블록 딜러 넘기는 쪽은 전부 다 기존 주주들이고 기존 쪽 애들이고 대주주거나 뭐 그렇죠. 받는 쪽 애들 같은 경우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블록 딜을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22,000원에 있던 게 블록 딜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17,000원으로 뚝 떨어지면 22,000짜리를 17,000원에 사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무한으로 지금 15년째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블록 딜 나온다고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등장한 이후 연기금이 단타 개 장난질 지랄들 치고 난 그 이후 15년 동안에만 블록딜만 나온다 그러면 그랬죠. 예전엔 블록딜 나온다고 깨지는 흐름 없었어요. 똑같죠 이거. 결국 사기 쳐놓고 바다가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눌러놓고 그리고 털어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얘가 풍력이라 그러면 얘가 박살났겠지만 이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 풍력이 아니고요 조선주예요. 이거 매출의 반 이상이 특수선 조선에서 나지 않습니까? 특수선 지금 날아가고 있는 HJ중공업 이런 쪽과 똑같은 분야를 다루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그래서 요게 플랜트하고 요런 것만 나오고 살짝 나오죠. 여기 해양 프로젝트 특수선 건조를 하고 있음. 특수선 건조를 하고 있음.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작년 매출이 특수선 분야가 매출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저께도 보여드렸었죠. SK 오션 플랜트 HD한데 SK도 참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SK 오션 플랜트 MRO 신사업 기대감에 저게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 SK 오션 플랜트에는 딱 요거 하나만 반영을 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그 중에 여기 지금 한 개만 반영을 한 거예요. 요거 5월달에 요거.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 HJ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에 하나오션이 저렇게 올라 들어오고 얘들이 이렇게 날아오는 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 반영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못 가요. 위로도 못 가. 얘 위로도 못 간다니까요. 위로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에서 지들이 밑에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위로 가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주가 박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물량 늘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향이 잡히게 되고 나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나머지 못 올라간 목들 다 올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이거 못 갑니다. 위로는.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못 가요. 이제 기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이거는 애초에 햅 처먹자라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선명하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자, 밑에선 지금 사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그 사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밑에 쪽에서 물량을 조금 많이 받으신 것 같은 경우 딱 밑에서 물량에 잡았던 물량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반 물량 가지고요 위로 들어가면 반 팔고 다시 내려오면 그 반 도로 사고 팔고 도로 사고 팔고 도로 사고 이거 계속 돌려도 됩니다. 10%씩 계속 잘라먹는 거야. 크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18,000원이죠 그리고 위쪽 박스 들어가는 게 21,000원 3,000원 정도 되니까 10%가 넘습니다. 아래 위 꼬리 떼줘도 10%는 충분히 먹는 거죠. 10%짜리가 지금 몇 번을 돌았냐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석 달 살 동안에 10%짜리가 벌써 5번 돌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돌까요? 앞으로도 계속 돌아요 이거.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특수선은 딱 뉴스는 가려버리고 계속해서 풍력 이슈만 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풍력 따라서 잡아패버리고 풍력 얘기만 거론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들 하는 수법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CS 윈드하고 같이 둘 다 나란히 패는 형태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롱숏이죠. 얘는 사고 CS 윈드는 팔고. 근데 이제 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풍력만 드립다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실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러면 CS 윈드는 트럼프가 풍력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개박살 났는데 얘는 풍력을
하들 안 깨졌죠. 그러니까 안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지금 풍력이 아니거든. 핵심이 매각이고 조선이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풍력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CS윈드가 7% 깨지고 풍력주들이 박살나고 그렇다고 해도 SK오션 플랜트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까버렸던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실망 매물 출회라고 나옵니다. 실망 매물. 이게 어떻게 실망 매물이야? 뭘 실망을 했다는 건데 얘가 어떻게 실망 매물이야? 에? 웃기죠? 뭘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실망을 했다는 건데? SK오션 플랜트가 지금 이거 매각하기로 결정한 건 벌써 한참 전입니다. 얘 지금 매각 이슈가 나온 게 언제부터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매각한다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작년부터 지금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매각하드 SK 구조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미 2024년이에요. 작년부터 이게 계속 나오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매각하겠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 뭐 갑자기 지금 매각 나와서 매각 얘기가 나가지고 실망했다는 겁니까? 뭘 실망했다는 거죠? 난 뭘 실망했다는 걸지 모르겠네. 이해도 안 되는 개소리죠. 늘 그러잖아요. 우리 기관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개소리라면서 주가 끌어내리는 경우에 어제도 얘기 드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면서 주가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느니라. 너 내려. 이 차 안 간대. 너 내려. 그리고 지들끼리 타고 떠나버리려고.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우선 협상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같은 경우도 이걸 지금 포인트로 안 잡고 있는데요. 실망 매물 같은 소리 개소리나 해야 되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들어간 사람이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입니다. STX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STX 엔진. 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팔아버렸던 그 회사 STX가 그래서 공중 분해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팔아버렸던 그 회사가 지금 이겁니다. 이거. 저 강덕수 회장이 조선이 그렇게 10년 넘게 죽을 쓰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팔았던 그 회사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HED 현대로 넘어 들어갔죠. 그게 얘예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들어온다. 이게 조선 쪽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이분이 지금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걸 인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망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매번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쳐가지고 쳐 누르고 그리고 떨구고 그리고 결국에 어제 딱 얘기 들었던 대로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을 떨려 나가고 그리고 기관이 그거 뺏어 가져갔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밸류고 가치고 지랄이고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게 기관이 하는 행태만 이해를 잘 해도 간단하게 답을 찾고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SK오션 플랜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 후반서부터는 이런 흐름들 장난 아니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지수 다시 두 번째 삼각의 두 번째 마름모 패턴 세 번째 박스의 끝부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지수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되었죠. 이제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지수가 방향을 잡아서 가닥 잡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게임이 먼저 마지막으로 뒤흔드는 이런 게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요런 때 같은 경우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행태만 잘 알아도 저가에서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수없이 분석드리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 저거 지금 계속 집어러 절대 못 고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여기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저가에서 받으면 돼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또 이런 종목들 저가에서 받아 들어가는 매수 추천 들어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저거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게임. 개별 종목들 쭉쭉 치고 나가는 거 재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어제 장 마감 이후 같은 때도 해가지고 다 추천드리고 잡아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투자TV에서도. 그 오르고에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24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주특기 재료주
테마주, 재력 급등주, 기술적 맥점, 각기 틀은 다른 특기를 가지고 이익을 내드린 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24명의 정보가 다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나하고 맞지 않는 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징 기록해 두시고 하나씩 빼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이 이제 뭐 추천 종목들 계속 나오겠죠? 이제 그거 이제 요거 괜찮겠는데? 아니면 따로 들어가서 매매도 해보시고, 그럼 뭐 그 중에서 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한테 이익 많이 주는 분들은 이제 차츰 출연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맞는 경우는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맨 마지막으로 남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하고 호흡이 잘 맞고 이런 분들이죠. 현재 잘 맞추고 있거나, 지금은 굉장히 잘 맞추고 있거나, 혹은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잘 나가고 있거나, 혹은 나하고 성향이 맞는 분들, 이런 분들로 딱 되겠죠. 실제 수익이 당연히 더 잘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쓰셔야 돼요. 종목 변동성은 왕창 커지고 개별판 뛰기로 들어가고, 이런 때 안 쓰면 언제 쓰겠습니까? 시장이 통으로 달리는 시장이 아닌데.